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만물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실리콘밸리 부동산 시장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역 신문이긴 한데, 지역 신문에 이 실리콘밸리의 부동산에 대한 최신 트렌드가 나온 게 있길래 이 기사 한번 읽어보고요. 최근 이제 실리콘밸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과급이 왜 나왔냐, 이게 좀 비슷해요. 실리콘밸리 시장도.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지금 실리콘밸리의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면 물론 똑같은 흐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미국이랑 한국이라는 큰 그 부동산 시장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규제도 다르고 세금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이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흐름이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게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실리콘밸리의 부동산 시장으로 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과급의 효과라고 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성과급 때문에 핫하죠. 뉴스도 많고 여러 사회적인 갈등도 좀 되는 것 같고, 성과급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리콘밸리 부동산 시장을 바탕으로요. 산마테오 데일리 저널인데, 산마테오가 한국에서는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실리콘밸리라는 이름 자체가요, 행정구역의 이름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는 그냥 지역이에요. 한국어로 말하자면 수도권 이런 거죠. 수도권은 행정구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도권, 영남, 호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지역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도를 잠깐 보면 이거를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사실 선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지는 않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 여기 있는 샌프란시스코부터 여기 산호세까지 요 사이를 그냥 실리콘밸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맨로파크 있고 팔로알토 있는데 있죠. 여기에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샌프란부터 산호세 요 근처를 다 실리콘밸리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 지역을 베이 에이리어라고 해요. 베이 지역. 여기가 많이잖아요. 바다가 안으로 들어온 데가요. 여기를 베이 에이리어라고 하고요. 여기를 이스트 베이, 베이 동쪽이라 해서 여기를 이제 사우스 베이 남쪽, 그다음에 여기 그냥 베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스 베이, 마린 카운티인데, 그래서 카운티라는 개념이 이게 산마테오 데일리 저널인데, 산마테오라는 게 여기 산마테오거든요. 산마테오 카운티예요. 카운티.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여기는 산마테오 카운티, 여기가 실리콘밸리인데 여기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지역이 샌프란시스코부터 해서 산마테오 카운티 대부분, 그 다음에 산타클라라 카운티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알라메라 카운티는 사실은 이게 프리몬트, 여기가 테슬라 공장이 있는 데인데요. 여기는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어찌됐건 이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를 연결시키는 고속도로가 101번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쭉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여기가 스탠포드가 있는 데고 팔로알토가. 그래서 이 산마테오 카운티,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일부를 포함한 지역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카운티란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 따지자면은 시 정도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팔로알토 뭐 이런 데 좀 많이 들어봤죠. 팔로알토, 뭐 쿠퍼티노, 뭐 맨로파크 이런 데는 사실 인구로 따지자면은 미국 개념에서는 시 단위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카운티는 이 시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사실 이제 한국어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카운티가 한국 개념으로는 시 정도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팔로알토, 맨로파크 이런 시라고 하는 거는 한국으로 따지면 구 정도 될 것 같아요. 인구가 뭐 한 10만 명 내외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시의 그 인구 자체가. 그래서 꼭 이렇게 시티가 한국의 시 단위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는 구라는 단위가 없잖아요. 미국의 시가 한국 인구 규모로 따지자면 구 정도 되는 것 같고, 산마테오 카운티가 샌프란시스코부터 산호세 사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실리콘밸리가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남쪽으로도 이제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일부 지역이 포함이 돼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산마테오 데일리 저널은 산마테오 지역 뉴스를 많이 전달을 하는 거죠. 자, 제목을 볼게요. 콘도와 싱글 패밀리의 홈 이 시장이 다이버징을 한다.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어디서? 산마테오 카운티에서요. 집의 평균값이 2.2 밀리언 정도 되는 거예요. 2.2 밀리언이면은 거의 한 30억 정도 되죠.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다음에 콘도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7%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싱글 패밀리 홈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그다음에 콘도는 한국
가격으로 따지자면 뭐 아파트 정도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걸 제일 선호해요. SFH라고 하거든요. 싱글 패밀리 홈 또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 단독주택. 그러니까 양옆으로 이웃과 벽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단독으로 된 주택을 싱글 패밀리 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1층이 될 수도 있고 2층이 될 수도 있고 3층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콘도는 그냥 말 그대로 아파트죠. 위로 많이 쌓은 거를 콘도라고 하고, 미국에서의 아파트먼트는 구조는 콘도랑 똑같아요. 거주 형태는 똑같은데 소유 형태가 달라요. 콘도는 개인이 사서 이거를 내가 들어가서 살든 렌트를 주든 할 수 있는데, 아파트먼트라고 불리는 거는 이거는 개인이 살 수가 없어요. 기업이 사서 임대를 주는 걸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콘도미니엄은 이렇게 기업이 소유를 해서 임대를 주는 것도 있고 개인이 살 수도 있어요. 콘도미니엄은. 근데 아파트먼트는 아예 개발될 때부터 개인이 못 사고 기업 자체가 아예 그걸 개발해서 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기업이. 그래서 기업이 렌트를 주는 게 아파트먼트예요. 근데 생긴 건 뭐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콘도랑 아파트먼트는요. 단지 소유 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여기에 안 나오는 게 이제 타운하우스인데, 타운하우스는 한국에도 좀 있죠. 도시 외곽으로 가면 타운하우스는 4-5가구, 2-3가구가 모여 있는 단독주택처럼 생긴 건데, 벽과 정원 이런 시설을 공유하고 수영장도 있고 뭐 테니스 코트도 있고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컴플렉스죠. 컴플렉스인데, 대신에 얘네들도 싱글 패밀리 홈도 요새는 조금 그런 트렌드긴 한데 HOA라고 있어요.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공동관리비예요. 공동관리비. 근데 대부분 실리콘밸리 지역의 싱글 패밀리 홈은 잘 없어요. HOA가 있는 싱글 패밀리 홈은 뭐냐면은 아예 개발 때부터 계획을 해서 단독주택이긴 한데 단독주택 몇 채마다 공용시설, 놀이터가 있다든지 수영장이 있다든지 테니스 코트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공동관리비를 내는 거예요. HOA를요. 근데 이런 싱글 패밀리가 만약에 HOA를 낸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크지는 않고요. 이제 콘도나 타운하우스 이런 데는 HOA가 비싸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결국은 콘도와 싱글 패밀리 하우스의 가격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싱글 패밀리 홈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콘도의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7%가 떨어졌다는데, 소비자들이 선호가 싱글 패밀리로 더 몰린다는 거죠. 콘도로 안 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OA, 공동관리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동관리비가 도대체 뭐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싸요. 400, 500달러는 기본이에요. 근처에서요. 진짜. 콘도 같은 데는요. 비싼 데는 $1,000짜리도 있어요. $1,000, $1,200 뭐 이렇게도 해요. 공동관리비고. 매달 내는 돈이에요. 1년이 아니에요. 매달. 이거는 콘도다 그러면은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그걸 내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이 내야 돼요. HOA를요. 집 주인이. 왜냐면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한테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홈 오너가 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든 임대를 주던 비싼 집을 샀는데 매달 나가는 돈도 $500, $1,000씩 나가야 되니까 차라리 이런 HOA 피가 없는, HOA를 안 내도 되는 단독주택을 사겠다. 이런 흐름이 지금 미국이 실리콘밸리에서도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간단히 볼게요. 이게 에이전트예요. 부동산 중개인이죠. 이렇게 이 미국 스타일이에요. 사진을 크게 걸어놓고 얼굴 크게 걸어놓고 자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웬 그룹이에요. 그룹 이렇게 만들어서 부동산 이렇게 팔 때 앞에다가 사인을 걸어놓고 for sale이라고 이제 판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내용 보면요, 뭐 똑같아요. 아까 제목에서 본 것처럼 2.18 밀리언인 거예요. 3월달에 평균 가격이 산마테오 카운티, 아까 보셨죠? 여기 산마테오 카운티 여기에요. 이 넓은 지역의 평균 집값이 2.2 밀리언이 돼버린 거예요. 2 밀리언이라고 하면 200만 달러죠. 간단하게 1,500원으로 계산하면 30억이죠. 근데 요새 1,500원이 안 되니까 2.2 밀리언 정도 하면 한 30억 정도 하겠네요. 그죠? 그 정도 해요. 이 전체 지역의 평균이에요. 산마테오 카운티 전체 지역의 평균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2024년에 비해서 10%가 올랐어요. 10%가 올랐고 작년 같은 기간에서 6% 올랐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중에서 제일 평균 가격이 높은 데가 산마테오 카운티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기서 보면 이제 싱글 패밀리 홈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왜냐면은 perpetual lack of supply, 계속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는 이미 다 개발이 됐어요. 뭐 더 이상 남는 땅이 없어요. 지도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가 실리콘밸리거든요. 여기가요. 이런 데는 다 산이에요. 여기는 이제 더 개발을 못하고 대부분 다 이쪽에다 바다 지역에 몰려 사는데, 이거
꽉 빽빽하죠 여기가. 그죠? 빽빽해요. 여기가 산호세고요. 산타클라라. 여기가 101번 고속도로인데 이거를 중심으로 이 거주 지역이 형성이 됐거든요. 주변에 땅이 없어요. 새로 대규모 단지를 만들 만한 땅이 전혀 안 보여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공항이고요. 이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자연 녹지, 뭐 숲이기 때문에 더 여기는 뭐 개발을 못 하고 더 이상 이 싱글 패밀리 하우스, 싱글 패밀리 홈이 공급이 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로 공급을 하진 못하고 뭐 오래된 주택 하나 허물고 뭐 새로 짓는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런 게 이거 뭐 수요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공급이? 그런 공급해봤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써 있죠. Demand and further exacerbated by the AI boom. 인공지능 붐 때문에 이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여기 또 얘기를 해요. 부동산 중개인이죠. 얘기를 해서 AI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밸류에이션이 50억 달러였다가 갑자기 5천억 달러까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뭐 많죠. 아니 이런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라클, 구글, 애플 이런 데들 이런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받기도 하고 미국 RSU라고 해서 스탁을 받는 게 그 회사의 주식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주식이 오르니까 그 RSU 받은 가격도 오른 거예요. 그 가치도.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죠. 이 돈이 제가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실리콘밸리의 이 수요는 정말 엄청납니다. 이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물가도 살인적이고요. 모든 게 다 비싸요. 모든 게 다 비싼데 그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요. 여기도 보면요. 이분은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인데 레드우드 시티에 그 동네에서 집을 팔았는데 레드우드 시티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레드우드 쇼어스고 여기가 레드우드 시티가 여기예요. 여기인데 이쪽인데 레드우드 시티에서 팔았는데 자 12집을 팔았는데 12집 중에 4집이 엔비디아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가 부동산 가격을 올렸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2개의 집을 팔았는데 그중에 4개가 엔비디아 직원이다 이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한 2년, 3년 이때부터 주가가 확 뛰면서 엔비디아 직원들이 그 근처에 집 사러 다닌다고 엄청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엔비디아가 산타클라라에 있거든요. 엔비디아는 이 아래쪽에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애플 본사고 엔비디아는 여기보다 더 밑에 있거든요. 산타클라라에 있는데 이 지역이 하여튼 엔비디아 직원들이 집 쇼핑을 다녔대요. 그렇게 집 쇼핑을. 왜 그러겠어요? 연봉도 연봉이지만 갖고 있던 주식이 오르니까 그거 팔아서 다 집 사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과급 효과. 기사 내용은 그거예요. 뭐 지금 부동산이 너무 시장이 탄탄하고 싱글 패밀리 홈은 가격이 오른다. 대신에 콘도는 가격이 내리고 있다. 왜냐? 이래저래 뭐 불편하고 기본적으로요. 미국 사람들은 콘도보다 싱글 패밀리를 더 선호해요. 앞에 마당, 뒤에 마당도 있고 개도 키울 수 있고 내 프라이버시가 일단 훨씬 더 보호가 되잖아요. 단독 주택에 있으면.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일단 결정적으로 HOA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달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싱글 패밀리를 가겠다 해서 싱글 패밀리가 인기가 원래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사실은 이 전체 기사의 요지예요. 싱글 패밀리 홈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고 콘도에 대한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콘도 가격은 내려가고 싱글 패밀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AI 붐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직원들이 이건 팩트잖아요. 12개의 집을 팔았는데 그중에 4명이 엔비디아. 왜냐면 집을 살 때 서류를 다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 구매자가 어디서 뭐 대출 서류를 내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다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현금으로 산다 그래도. 그러면은 그거 보는 거죠. 엔비디아가 12집 중에 4집이 엔비디아 직원이었다. 이건 팩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찾아봤어요. 역대급 성과급 기대감에 이제 셔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셔틀버스 역세권. 동탄 기흥 들썩거리는데 들썩거릴만 하죠. 저도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성과급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분위기상 그 몇 억씩은 받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삼성전자는 이것 때문에 뭐 아직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는 어찌됐건 10%를 준다고 해서 억대를 일단 받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보면 동탄 이런 데가 거래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기사 나오더라고요.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하이닉스에 다녀요. 근데 성과급으로 뭐 1, 2억씩 받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그 돈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죠. 그건 사람 본능이에요. 본능. 이거는 뭐 아무리 세금이라든지 부동산 제도가 뭐 하더라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돈이 생기면 가족들이 있으면 좋은 집을 먼저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지역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근처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안 사겠어요? 사죠. 부동산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 그렇고 뭐 나누네 마네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찌됐건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집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데로 가려고 그러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려고 할 겁니다. 이분들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직원분들이 모두 다 몇 억, 몇십억을 받아서 다 강남으로 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강남은 그리고 워낙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걸 살려면은 많은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과급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높은 사람이나 성과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돈이 생기면 그럼 이참에 우리 상급지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옮겨가는 수요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거는 없던 수요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줄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지역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실리콘밸리지, 이 미국 크게 지도를 보면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고요. 샌프란시스코 쭉쭉쭉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왜 도대체 집이 얼마나 비싸길래 평균 가격이 2.2밀리언이나.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이에요. 공항이고 이게 101번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오면요. 자, 뭐 대표적으로 맨로파크 이런 데는요. 여기가 에서튼이라고 보이죠. 여기가 저커버그가 있는 데거든요. 메타. 여기 26.5밀리언이잖아요. 26.5밀리언이면은 거의 한 400억 하나요? 이런 집입니다. 방 6개, 화장실 8개. 엄청나죠? 이런 집은 현실적으로 엔비디아 아무리 다닌다 하더라도 사긴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집들이 많아요. 7밀리언, 이건 100억이거든요. 100억? 딱 100억 정도 하잖아. 이게 다 집이 이래요. 여기가 스탠포드거든요. 스탠포드 있는데 볼까요? 자, 여기 1.6이죠.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방 2개짜리예요. 방 2개짜리. 1.6. 1.6이면 한 20억 조금 넘잖아요. 방 2개짜리. 자, 여기 4.7이면 거의 5밀리언이잖아요. 이건 70억. 네. 이래요. 여기 가격이. 여기도 보면은 뭐 4.8. 이것도 5밀리언이잖아요. 방 4개, 화장실 4개. 그죠? 5밀리언. 한 80억 하잖아요. 7, 80억. 다 이렇잖아요. 그죠? 3, 4. 자, 1.99 있어요. 볼까요? 방 2개. 이 정도예요. 네. 990, 이건 방 하나짜리 원룸이에요. 원룸. 이건 스튜디오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딱 1밀리언이잖아요. 그러면 한 14억 5천 정도 하겠죠. 그죠? 여기가 다 이래요. 팔로알토. 여기가 메타 있고, 구글 있고, 이런 데거든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마운틴뷰가 여기가 구글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자, 여기도 볼게요. 3, 2, 4. 네, 그렇죠. 이런 거는 다 방 2개짜리 되게 작은 거예요. 되게 작은 집이에요.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집입니다. 이런 데는요. 최소 방 3개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4인 가족이. 이것도 되게 작은 집인데도 3밀리언이죠. 거의. 3밀리언이면 얼마예요? 45억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부촌이 있거든요. 여기 부촌이 밑에 이 로스엘토스라고 여기가 부촌인데 여기는 기본이 단위가 다르죠. 4, 6, 8 이러죠. 로열라 지역 이거 7, 8 그렇죠. 이건 이 100억이에요. 100억. 7이면요. 8이면 그죠? 방 5개. 이 집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넓어서 그렇긴 한데 자, 여기도 볼게요. 8밀리언. 이래요. 이 지역이 이렇습니다. 네. 저는 평균 2밀리언이 넘는 평균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보니까 뭐 찾아봤는데 신고가 터진 서세권 아파트값. 당연한 거예요, 이건요. 왜냐면 돈을 많이 받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집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지금 실리콘밸리 아무리 미국이 힘들다 하지만 제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K자형 경제 양극화, 실리콘밸리는 소비가 탄탄하다. 평일 저녁에 나가도 다운타운에 가면 식당에 사람들 줄 서 있고 엄청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주말에 쇼핑센터 가면 사람들 넘쳐난다. 아직도 그래요.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 많고 AI 붐
때문에 실리콘밸리는요 지금 돈이 넘쳐납니다. 넘쳐나고 이 사람들이 다 돈 벌면 뭐예요? 집 산다니까. 저 얼마 전에 제 지인 집이 근처에 집을 샀는데 3.2 밀리언의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분도 엔비디아 직원입니다. 네. 현실이 그래요. 지금 실리콘밸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잘 돌아요. 잘 벌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지역의 소비는 견고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고로 부동산도 여기는 빠지면 사는 사람이 들어와요. 무조건 들어옵니다. 여기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부동산이 빠진다? 그러면은 저는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부동산을 시작으로 이 실리콘밸리의 부동산 분위기를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성과급이 본격적으로 지급이 되면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를 다 움직일 정도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 직원들 통근하는 그 동선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고 이미 이런 기사를 통해서 그런 영향이 이미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근 라인에 있는 집들은 앞으로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실리콘밸리 부동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 마치면서 보여드릴 오늘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스탠포드 대학교예요. 이 스탠포드 대학교 서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 날씨도 좋고 스탠포드가 실리콘밸리의 요람이잖아요. 여기서 수많은 기업들과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고 있고 저도 오늘도 여기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기분이 활기차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항상 뭔가 열띤 토론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가면 막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 물론 혼자서 과제하는 애들도 있는데 막 서로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자기 방학 동안에 과제 어떤 거 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되게 활기차고 좋습니다. 에너지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탠포드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혹시라도 스탠포드 오실 분들 계시면은 사진도 찍고 다 좋은데 그런 식당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옆에 앉아가지고 그 학생들처럼 앉아서 밥 먹으면서 옆에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애들 정말 열심히 토론하고 정말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오늘 실리콘밸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만물박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